네,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 이틀도 남지 않았습니다.談判에 나설 주인공들이 내일 차례로 하노이에 입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YTN 하노이 스튜디오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네,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 오늘 하루 보안 검색이 부쩍 강화됐고 교통도 일부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개막을 앞둔 공연장을 연상시켰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번에 만나면 두 정상이 어떤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기 전에는요, 좀 동남아 국가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좀 춥습니다. 맞습니다. 온도가 지금 한 17도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건물의 옥상 13층의 옥상인데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체감 온도는 한 10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추워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취재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하노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경비가 강화되는 모습이고요. 도로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됐고 또 경찰이 5m 간격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베트남이라는 말이 울려 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1차 회담 당시 싱가포르는 용병까지 고용을 하면서 133억 원을 썼습니다. 경찰 국가로 이름난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이번 베트남의 준비 상황 어떤가요? 아무래도 싱가포르와 비교를 하면은 약간 좀 부족한 게 눈에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국제 회의를 가장 많이 또 가장 잘 경험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런 와중에 하노이의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노이가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지정된 것이 지난 6월 9일이기 때문에 16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을 기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베트남 정부 하노이 시당국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번에 베트남을 좀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엔으로부터 하노이시가 평화의 도시로 선정된 것이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2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거시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하노이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정상이 내일 하노이에 오면 사실상 2박 3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또 어떤 몇 번이나 만날지 관심이 갑니다. 공연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국가관계에서 정상들이 흔히 하는 소프트 외교 방식, 친선 외교인데요. 적대 관계를 끝내자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하노이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가 됐습니다. 이 만찬을 겸한 공연 관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은 적대 관계를 이제 평화 공존 관계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우호 관계로 변경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연 관람을 지금 상태에서 하는 것은 어쩌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2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27일 저녁에 이제 첫날이게 되겠죠. 27일, 28일 중에서 첫날 저녁에 만찬을 베트남 정부 당국이 주최를 한다면 네. 자연스럽게 만찬에 공연이 끼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만, 베트남 정부 당국이 끼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의 양자만의 만찬이라면 공연까지 개입하기에는 양측의 신뢰관계 여전히 약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 전에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좀 우려가 됩니다. 실험이 없는 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역시 핵을 가지고 이때 사용하지 않는 핵 동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회담에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회담 성공 기준 뭘까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서울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던 스몰 딜, 빅 딜 또는 미디엄 딜, 이런 논란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2월 15일 날 멕시코 장벽 예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다가
그 실험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제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 네. 이제 스몰들 얘기가 다시 한번 부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 이번에도 그렇고 그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앞뒤의 말을 보면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말을 할 때마다 꼭 덧붙이는 말이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하는 과정을 속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협상 상대를 놔두고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협상에서 오히려 손실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협상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특색에서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좋은 협상안을 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보지 않으면 네.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걸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스몰 D를 우려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네, 이 비핵화도 중요하지만요. 또 하나 관심은 종전선언입니다.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에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발판이자 북미 관계 개선 조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 함께하지 못하지만 청와대는 두 정상만의 종전선언이라도 응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남북미 이의 종전선언이라든가 남북 미중의 종전선언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현실성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요. 네. 그러나 이제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이쪽은 서로가 다 종전선언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다 마쳤어요. 미국하고 북한하고만 종전선언하면 실질적으로 남북 미중 4개 국가 사이의 종전선언 효과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문에 종전에 대한 내용을 문장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종전을 한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한국에서 개발한 개념인데,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정치적인 선언, 그냥 뭐 특별히 정전협정 체제가 달라지는 게 없이 그냥 선언만 하는 종전선언이라는 개념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부담스럽다면 종전선언보다도 한 단계 더 낮은 평화선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평화선언을 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이라든가 한미동맹이라든가 유엔사라든가 이런 문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그런 개념을 개발을 해서 평화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저는 그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종전선언조차도 정치적 선언이라는 부분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공유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해 9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해도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동맹 약화와 연결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 그 부분을 합의문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전선언 또 아니면 평화선언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이틀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2006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이곳 하노이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비핵화 조치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다시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전을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